사회에서 흥미있는 질문을 우리가 소위 창의적으로 만들고 답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구학문입니다. 어떤 거를 해결하는데 또는 도움을 주는 그런 거냐면 뭔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인간이 생각하기 어떤 거를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것이 도움이 되겠나 하는 거를 밝혀내는 그런 이제 도구적인 학문의 특성을 띱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실에서 좀 실천하려면 통계학만 갖고 좀 곤란하고 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컴퓨터. 그래서 이 통계학과 컴퓨터가 만나고 실제 이 사회에서 어떤 그 질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영역 그런 거죠. 이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영역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데이터 과학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앞으로 관심을 두고 쭉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통계학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들, 또 컴퓨터는 또 R을 활용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 질문들은 뭐냐면 그 앞에서도 봤지만 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의 평균 연봉 무려 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그죠? 무슨 한 5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 아까 900명도 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의 경우에 한번 봅시다. 국내. 자, 이 국내는 이 프로야구 선수는 평균 몇 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계속 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 하다 그만두는 거냐. 자, 프로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1년 만에 그만둔 선수는 얼마나 될까? 이렇으면 굉장히 참 불안정한 직업인 거죠. 프로야구 선수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 전체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자기가 야구에 대한 재능은 얼마 있는데 재능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부모도 이런 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어떤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축구 얘기 나오는데 좀 이따 할까요? 그러면 이 프로야구와 비교할 때 이 축구 선수는 어떠냐 이거죠.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선수들인데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은 어떤 달에 태어난 비율은 같으냐 이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같으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만 이 프로축구 있잖아요. 축구들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그 남자애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축구가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 프로축구를 위해서 1부 하고 2부가 있지 않습니까? 1부, 2부. 그 다음에 3부, 4, 5, 6까지 가더라고요. 거기 보면 5부나 6부 돼도요, 이 동네에서 보면 엄청 축구 잘하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축구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한 선수인데, 여기에 속하는, 그러니까 축구 열심히 한 거죠. 그렇다고 완전 축구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그 뉴스를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뭘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그 재능이라는 게 뭔지. 그런데 이런 질문 모두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없으면 답을 못 합니다. 질문은 의미가 있나요? 질문 의미 있는 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야구와 2014년 선수들 그리고 축구 선수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퇴직한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있는데 클릭해 보면 이런 데이터 이렇게 실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기초, 그다음에 뭐 축구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구한 겁니다. 뭘로요? 전에는 이게 웹 스크래핑을 안 했는데 전에는 이런 거 발달하기 전이라 또는 내가 잘 몰라서 그때는 뭐 수기로다가 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통각과서 배운 R, 파이썬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런 걸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기만의 갖고 있는 데이터니까 이런 질문들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창의적인 그러니까 남들은 못하는 창의적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고 이럴 수 있다고. 이런 능력은 좀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통계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 지식. 플러스 뭐예요? 지금처럼 이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하는 능력.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어느 문제에 하는 그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영역인데 뭐 스포츠인지 아니면 뭐 사회 뭐 복지 문제인지 환경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해보시기 바래요. 실제 문제. 그래서 지금껏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제기한 문제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하고 또 할 수 있겠는가. 또 이 도구 활용은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도구들은 뭐예요? 또 계속 또 변합니다. 새로운 것도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인터넷에서 검색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많죠. 유튜브 이런 데서 이런 거 보고 배울 수가 있는가. 이런 능력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